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생명자원과학연구원의 이창호 박사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우리 동계 정지전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먼저는 이론적인 부분들,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실제적으로 정지전쟁에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과나무 정지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전쟁이란 이 정지전쟁의 목적이 실제 우리 사과나무를 어떤 수용으로 키울 것이냐, 즉 목표 수용을 구성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 수용을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보니까 광효율을 증대시키고 작업 능률을 개선시키며 수세를 조절해가면서 즉 결실량을 조절하는 데 있는 것이 정지전쟁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지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각자의 과수원에 정지전쟁을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정지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먼저 정지, 즉 정지는 트레이닝으로 사과나무의 골격을 형성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수형을 구성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골격을 형성시킨다는 말은 사과나무를 키우고 있는 중인 유목기에 해당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목을 주로 재배하는 중에 즉 유목기에 해당하는 사과나무를 골격을 형성시키면서 나무의 수형을 구성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의 수간의 골격인 주간, 주지, 부주지를 배치하는 것, 즉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유인을 해주는 등을 통해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인을 통해서 실제로는 빈 공간에 가지를 배치시키고 그것들이 수간을 확보하는, 즉 사과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을 확보하면서 나무가 자랐기 때문에 1, 2년, 3년 자라고 나면은 수세가 안정이 되고 꽂는 수가 증가하고, 그럼 이 꽂는 수에 의해서 결실을 시키니까 실제로 익년도에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래서 사과나무의 수용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러한 사과나무의 수용을 구성하게 되고 나면은 전정, 프루닝, 즉 사과나무의 결실을 관리, 조절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정지에서는 나무를 키우고 전정에서는 결실을 관리하는 것, 그래서 결실을 관리하는, 즉 결실량을 조절하는 시기부터는 사과나무를 더 이상 키우지 않고 외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정은 주로 성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나무가 큰 상태에서는 복잡한 가지와 노쇠한 가지, 즉 불필요한 가지, 즉 결실시키는 데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거함으로 인해서 즉 불필요한 가지는 영양 생장에 방해를 주는 것, 그리고 결실 생장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적절한 결실량을 통해서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을 조절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외화시키고 결실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보니까 사과나무에는 광이라고 하는 환경이 골고루 잘 비칠 수 있도록 개선시켜 주는 것, 그게 수세를 안정시키는 방법이고, 그것이 병해충 방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 병해충 방제가 도움이 됨으로 인해서 기계와 또는 사람이 작업을 할 때 효율적으로 되고, 그것들의 결과가 좋은 사과를 생산하고, 이 좋은 사과 플러스 익년도에 결실을 결정하는 양질의 꽃눈을 확보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즉 양질의 꽃눈이 확보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좋은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정지전쟁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론적인 부분들을 정부에서 즉 끝에 있는 눈이 강하거나 그 다음 끝에 있는 부분이 강한 것,
그 반대의 부분은 기부세성, 즉 끝에 있는 눈 중에서도 즉 정부가 아닌 기부, 땅에 가까운 가지들이 좀 더 강한 게 영양 생장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분지 각도가 하늘을 보고 있는, 즉 분지 각도가 좁을수록 좀 더 강한 영양 생장을 한다.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공급되어진 질소보다 탄소, 즉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의 비율에 의해서, 즉 탄수화물의 비율이 좀 높아져야 나무의 생식 생장이 좀 더 높아진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는 루트 부분과 트리, 지상부 부분의 비율, 이것들도 이를 기준으로 자라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정지전정을 통해서 한 해에, 즉 올해에 자라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기준을 잡을 때에 연면적이 얼마만큼 충분하냐. 그래서 우리가 착과량을 결정하고 결실량을 결정할 때에 가지의 굵기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또 그리적과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최종 이파리 몇 개가 과일을 생장, 성숙시키고 그 다음에 꽃눈의 영양분을 축적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연면적 지수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부세성을 보면 가지가 이렇게 일자로, 즉 작년에 자랐던 가지를 올해, 즉 작년에 2022년이라면 올해 2023년도에 그대로 자라도록 둘 것이냐, 아니면은 그걸 우리가 좀 절단을 시켜서 정부가 변화되어지는 형태로, 즉 가위를 통해서 또는 톱을 통해서 절단을 시켜서 우리가 자람새를 바꾸는, 그래서 정부를 파괴시키는, 바꾸는, 즉 원래 정부가 여기였는데 이걸 잘랐으니까 정부의 눈이 바뀌겠죠. 그래서 정부의 눈이가 바뀌는 형태에 의해서 2023년도에 영양생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들을 보면은 정부세성의 이론으로 볼 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둔 상태의 영양생장, 절단한 상태의 영양생장, 두 번째 정부세성 파괴되어지는 방법들은 유인을 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그대로 둔 것, 그 다음 유인을 한 것, 그 다음 아예 분리 각도를 붙잡아서 유인을 한 것. 그래서 진초가 어떤 형태로 정부가 바뀌느냐. 가만히 두면 정부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끝에 것들이 조금 길고 안에 것들이 조금 짧고, 유인을 하면은 유인되어진 망국부, 즉 이 망국부가 제일 정부, 하늘에 가까우니까 이쪽이 영양생장이 좀 더 강하고 아래쪽이 영양생장이 약한 것. 분지각도부터 유인을 해버리면은 이쪽이 높으니까 영양생장이 강하고 영양생장이 약해지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이해를 해놓고 유인을 할 건지 절단을 할 건지, 그것들이 우리가 사과나무를 키울 때에 얼마만큼 수관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주간이 있고 주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주간과의 분지 각도가 좁으면은 영양생장이 강하고, 수평이 되면은 적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수평보다 이하로 떨어지면은 수제가 약해지는, 즉 영양생장이 좀 줄어든다. 반대의 말은 생식생장이 강하고 생식생장이 약한 것. 세 번째로는 질소와 탄수화물, 즉 우리가 공급한 비료 성분과 그것들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낸 탄수화물, 즉 우리가 포도당이나 등등등의 물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가 좀 많으면은 1, 2, 탄수화물이 많으면은 3, 4. 그래서 질소가 좀 많은 상황에서는 영양생장이 좀 더 강하니까 우리가 정지전정을 할 때에 실제로는 좀 약전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전정을 해야 되는 방향에서 얼마만큼의 약전정이 좋을까? 그래서
햇빛이 골고루 들어오는 상태에서의 약전정. 정지전정에서는 약전정이라고 하는 말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뭐 나중에 정지전정의 방법이나 또는 시기들도 다 나오겠죠. 그 이외에는 뭐 이 CNU를 통해서는 뭐 질소 비료를 좀 줄이는 것, 그래야 우리가 질소의 비율이 좀 적고 탄소의 비율이 조금 높은 3단계의 상황으로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저장이 되어져야 꽃눈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지상부에 있는 것과 지하부의 비율, 그래서 뭐 무게나 또는 이 물이 지나가는 즉 형성층의 부위, 즉 물관의 부피에 해당하는 것들과 같은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속에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지상부에 있는 것과 비율을 잘 맞춰가고 있느냐, 즉 지하부는 우리는 가만히 두고 지상부는 우리가 정지전정을 하죠. 그래서 이 지하부가 생장을 하고 나면은 한 6, 7년 지나면은 지상부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하부가 커진 만큼 지상부도 영양 생장을 어느 정도 촉진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개념들은 사과나무를 키우고 나면은 결실량, 즉 4년, 5년, 6년, 7년을 키우면서 즉 유목기에서 성목기로 넘어오는 동안에 결실량을 즉 내가 키우고 있는 사과나무의 각 사과나무의 결실량을 얼마만큼 조절을 해놓고 그 결실량을 유지해가면서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TRU를 유지해서 지하부와 지상부의 생장이 균일하게 갈 수 있게 되어지냐에 대한 것들이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연면적 지수를 보시죠. 이 연면적 지수는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는 수관 내에서, 즉 단위 면적 내에서 연면적이 증가할수록 동화 생산량, 즉 이 탄수화물을 만드는 양이 증가합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증가시킬 때의 호흡량도 증가하는데 이 호흡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순생산량, 즉 만들고 쓰는 것, 즉 광합성을 해서 만드는데 너무 덥거나 연면적이 많거나 그러는 것들이 호흡량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또 생산량을 줄이는, 즉 생산한 것들을 호흡으로 인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순생산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연면적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유목기에는 최적 연면적 지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 그래서 빨리 나무를 키우는 게 중요하고, 성목기에는 잎이 너무 많이 자라지 않도록, 즉 영양 생장이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꽃눈수를 적절하게 확보해서 작과량을 유지시켜줘야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이 균형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을 두고 실제로는 우리는 지금 동계 시기에 정지전정을 주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낙엽이 되어지고 나면은 자발휴면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자발휴면이 실제로는 저온 요구도, 즉 우리가 겨울을 나기 위한 7도 이하의 시간이 한 1400시간, 그러면은 보통 12월에서 1월 지나면은 자발휴면이 지나게 되죠. 그리고 나면은 따뜻해지면은 타발휴면을 하게 되는데, 그 따뜻해지기 전에, 즉 타발휴면 하기 이전에 휴면기 시기 동안에 실시하는 정지전정을 동계 전지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나무가 뭐 동계 전지전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잘 알겠는데, 사과나무가 생장을 하는 데에는 자르면은, 즉 자른 가지로부터 나오는 새 가지들은 전정하지 않은 나무, 즉 우리가 정부우세성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 처음에 자르지 않은 가지와 자른 가지에서 새로 자란 가지는, 즉 이 새로 자르고 새로 자란 가지는 자르지 않은 가지보다 많이 자라지만은 전체 가지의 크기, 높이는 적어진다. 그래서 자른 가지로부터
나오는 새 가지들은 전정하지 않은 나무에서 나오는 새 가지보다 더 많은 영양 생장을 보이지만 각자의 새 가지들이 빠른 생장에도 불구하고 전정한 나무는 전정하지 않은 나무보다 크기가 작아진다. 즉 유목기에는 전정을 하지 않고 정부우세성이 바뀌지 않고 정부우세성을 가지고 나무를 키워야 수고를 빨리 확보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 즉 여기에 나오는 글자들을 제가 일부러 일본에서 나왔던 책, 소개했던 책들이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쓰다가 보니까 조금 말이 부자연스럽죠. 즉 요즘에 이야기하는 간단한 표현이 아니죠. 다른 가지로부터 나오는 새 가지들은 전정하지 않은 나무에서 나오는 새 가지보다 더 많은 영양 생장을 보인다. 저는 여기 생장을 이야기할 때 될 수 있으면 영양 생장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르거나 가지 하지 않았거나 각각의 새 가지들의 빠른 영양 생장에도 불구하고 전정한 나무는 전정하지 않은 나무보다 크기가 작아진다. 그래서 영양 생장, 즉 신초의 생장은 많지만 전체의 영양 생장은 부족하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정하지 않은 나무는 결실에 의해 나무의 생장이 영양 생장이 억제되기 전까지는 수채 생장, 영양 생장이 더 많다. 그게 뭐죠? 유목기에 나무를 자라게 할 때는 전정하지 않은 것, 즉 정부우세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키우는 게 더 빨리 키울 수 있다. 다만 뒤에 나오는 결실, 즉 성목기에 이르고 즉 2년차, 3년차, 4년차 가면 갈수록 결실이 되어지죠. 결실이 되어지면은 생장이 억제된다. 그게 뭐죠? 전정을 통해서 요요화시키는 성목기의 과정이죠. 전정의 방법을 간단하게 보면은 나무를 절단하는 것, 즉 1년새 가지를 절단하는 걸 실제로는 절단 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의 절단 정도가 강할수록 다시 새로운 새 가지가 발생하게 되죠. 문제는 이러한 튼튼한 새 가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튼튼한 새 가지를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의 주 목적이 뭐냐면은 노목의 수재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연비사과나무가 8년차, 9년차, 보호는 5년차, 6년차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성목기로 넘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노목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면은 절단 전정은 아주 최소화되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소금 전정은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솎아내는, 즉 주간 또는 주지 사이에 가운데 있는 방해되는 가지를, 즉 주지나 부주지나 이러한 것들을 솎아내는, 발생 기부에서부터 솎아내서 햇빛이 잘 들어가고 바람이 잘 들어가서 병충해 방지하기에 좋게 하는 것이죠. 단축 전정은 주지가 길어져서 2년생 이상 된 주지를 절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지령 변환부, 즉 1년생, 2년생, 3년생 이렇게 연수가 바뀌는 부분을 두고 절단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야 지령부 이전에 있는 부분들이 결과지가 있어서 그 결과지에서 결실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축 전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축 전정은 보통 겨울 전정을 실시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단축 전정을 수재가 강할 때는 5월달에 또는 6월달에, 즉 하계에 실시함으로써 너무 단축 전정을 통해서 수재가 강해지면은 그러한 것들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단축을 할 때에도 여름에 실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갱신 전정은 절단이나 단축이나 소금이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실제로는 영양생장이나 생식생장을 새로 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지가 대체하기를 원하는 거죠. 영양생장이나 생식생장을. 그래서
오래된 주지나 결과지의 꽃눈이 불충실하거나 또는 세력이 약해져서, 즉 보통 이제 하수 너무 처지거나 아래쪽으로 자라게 되는, 즉 리코메 법칙에 의해서 수평 이하로 자라고 있는 것들은 결과지의 꽃눈이 좀 약해지죠. 그럼 그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솎아주거나 절단을 하거나 단축을 통해서 이러한 경진전정을 실시할 수 있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정지전정을 실시하는데, 먼저 정지, 톱을 들고 수구를 결정하고 주지, 개수 또는 방향을 결정하고, 그 수구와 주지를 결정하고 나면은 옆에 나무와의 방해 되어지는 수폭을 결정해서 나무와 나무와의 거리,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 수세가 강하면은 정지를 줄이고 수세가 약하면은 정지를 늘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정지를 실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지를 실시하고 나서 우리가 갑이지, 즉 주간 연장지의 경쟁지를 얼마만큼 줄여줘서 결과를 몇 개 정도 할 거냐, 주지 연장지의 얼마만큼 경쟁지를 줄이고 부주지, 즉 결과모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얼마만큼 둘 것이냐. 그래서 이 결과모지를 결정하는 것이 실제로는 화수를 결정하는 거고, 이 이유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정내, 적화, 적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지는 나무를 키우고 전정은 결실량을 조절해서 이 결실량이 적과랑 같이 연결되어진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은 정지전정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정지전정을 실제로 우리가 좀 어떤 방향으로 실시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까 라는 것들까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지전정을 통해서 실제로는 나무를 키우고 최종적으로는 결실량을 조절해서 과일까지도 충분히 좋은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익년도에 충분한 꽃눈까지 확보하는 그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을까, 좀 더 편리하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